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라 원래 시장 브리핑은 안 하는데 미국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늘 많이 빠졌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긴축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발언을 좀 세게 한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다, 그 여파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게 연말 12월 미국의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건가, 이걸 갖다가 이제 확률로 나타낸 건데 2.75에서 3.0, 그러니까 지금이 0.25에서 0.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 심지어는 연말에 3%를 기준금리가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확률도 36%,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가 6번 남았으니까 6번을 내리 0.5%를 올리면 그럼 3%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땠냐면, 한 달 전에는 연말의 기준금리가 2에서 2.25% 정도 될 거다라는 확률도 있었어요. 26%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확률은 2.25에서 2.50 정도, 확률이 43%로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전에 제일 높았던 이 확률이 1.7%밖에 안 되고 3% 전후의 이제 금리로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긴축 강도가 상당히 세지는 걸로 인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일부 매도를 좀 내놓게 되는, 내년도까지는 저금리로 돈놀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투자들이 지금 현금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투자들이 일부 좀 발생하기 시작했겠죠. 이게 이제 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날 별로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독일 국채권 금리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일리는 있는데 이날 증시 하락 요인이 긴축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약간 영향을 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경기가 나빠진 것 때문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국제유가잖아요. 근데 국제유가도 보시면 1.6% 정도 빠졌거든요. 국제유가가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경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제유가 봐서는 이것도 아니에요. 1.6% 빠진 거 가지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걸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폭락시킬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0.6% 올라갔잖아요. 0.6% 보통 외환 시장이 0.5% 이상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칩니다. 그러면 달러가 저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반대에 있는 거,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로화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폭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긴축이라는 재료에다가 뭔가 더해진 건데 그건 아마 유럽 쪽에 뭔 상황이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재료가 뭐냐? 마린 르펜,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결선 투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확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르펜이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유럽연합, 나토에서 프랑스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 이거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자료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EU하고 나토에서 프랑스가 한 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뭐 할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의 수출 금지를 하는 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출 금지,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건 사실 러시아 제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자유롭게 막 이제 뭐 이짓 저짓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중에서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U, 나토에서 프랑스 역할을 축소한다라는 주장이, 예전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집권하면 프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발언한 건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파장이 워낙 크니까 지금은 좀 유연하게 표현한 건데, 이 사람의 신념은 유럽연합에서 프랑스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빠져나오게 된다라면
프랑스가 뭐 국민들이 그렇게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프렉시트가 이제 현실이 된다라면 유로화 가치는 폭락을 하게 되고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게 되고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마크롱이 좀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르펜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말에 손 쓸 수가 없으니 미리 좀 정리하자 이런 것들이 겹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 결과 뭐 예측했다라는 미국, 이제 영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거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마크롱이 당선될 확률을 95%, 그다음에 르펜이 될 확률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마크롱 쪽이 이제 우세하긴 한데 여론조사가 지금 10% 정도 마크롱이 앞서고 있는데 부동층이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긴축에 대한 재료와 더해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0.5%포인트를 기본 인상, 여기에 0.75 또는 심하면 1%까지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ECB 부총재가 이제 7월 이후에 유럽도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 중앙은행장은 또 나와서 지난번에 0.5% 올렸는데 그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0.75 또는 1%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앙은행장들의 발언이 좀 세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 기업들에 대한 낙폭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 공포감이 커졌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2017년도인가 그때 금리 올릴 때는 법인세 인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퉁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올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달러화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좀 한 발 물러서 보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변동성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또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프랑스 대선은 이제 주초면 결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다시 FOMC 앞두고 금리가 메인 이슈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